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화괴담, 초등학생 때 꾼 무서운 꿈.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꾼 꿈의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밖에서 놀다가 막 집에 들어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계신 부모님께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너 공부 도와주실 선생님이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아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학원은 매일 다녀야 해서 싫었지만 주마다 한두 번 오는 학습지 선생님은 그나마 나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하나요? 하니까 아니 오늘은 안 해도 돼 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일부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부를 안 해도 되니 기분이 좋아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내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으로 있던 사람이 말입니다. 뜬금없긴 했지만 하겠다고 했죠. 선생님이랑 내기할래? 무슨 내기요? 숨바꼭질을 해서 3분 안에 나를 찾으면 선생님이 소원을 들어줄게. 맛있는 걸 사달라 해도 되고.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기면 피자 사주세요. 그래. 너가 먼저 술래야. 10가지 세는 거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졌을 때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을 선생님께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뭐 당시 꿈속 상황에서는 피자에 넘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열을 셌죠. 셋까지 셌을 쯤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락방에 숨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곳엔 연장이랑 잡다한 물건 넣어놓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인 3, 4명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열을 세고 바로 다락방에 있던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은 문고리를 잡아당겨 여는 방식인데 그제서야 드르륵 소리가 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엔 장롱을 시작으로 다른 방들까지 뒤져보다 마지막으로 큰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 방에 있어야 할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갔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이 그렇게 넓은 정도가 아닌데다가 부모님 말고도 다른 가족들까지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없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됐죠. 제가 선생님을 찾는 동안 신경을 못 썼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큰 방까지 뒤지고 거실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었을까 하다 시간이 5분도 넘게 흘러버렸더군요. 이를 향했던 시계의 분침이 3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선생님 못 찾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라고 해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 3번을 더 불렀는데도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딱 한 곳에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바로 밑은 사람이 한 명 좋게 들어가고도 남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틈 앞이 냄비들로 가려져 있더군요. 저는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 숨어 계셨어요? 하고 웃으며 냄비들을 다 치웠는데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짜증나네.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뭔가가 제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앞으로 넘어졌죠. 넘어진 상태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는 없던 사람이 싱크대 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은 아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순간 겁에 질려 발버둥을 쳤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마구 지르긴 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귀신은 제 발목을 잡고 마구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냉장고부터 해서 식탁 다리까지 잡아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옆을 돌아봤는데 방 안의 침대에 가족들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없었던 가족들이 말이죠. 아빠,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예 들리지도 않는지 옆을 보며 얘기를 하다 순간 제 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가족들은 맞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눈은 까맣게 보이지 않았고 입만 찢어질 정도로 시익하고는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울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뭔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줬으니까 내 소원 들어줘야지. 라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다른 가족들과 같이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발목을 어찌나 꽉 잡고 있던지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잡아당기기까지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내일이야. 거실 시계의 시침이 12를 가리켰고 종이 울렸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만 해도 해가 쨍쨍하던 오후였는데 밤 12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섬뜩하면서도 이상한 말을 계속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버티다 도저히 잡고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잡아당기는 힘은 점점 더 세졌고 식탁 다리를 잡고 있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막 놓게 될 것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손에 힘이 풀려갈 때쯤 선명했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저를 깨우고 계셨더군요. 아,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미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귀신이 나를 잡아간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귀신 관련된 꿈은 많이 꿨지만 잡혀갈 뻔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꿈 같지 않게 엄청나게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끌려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말하기를 끌려가면 죽는다느니 이상한 말이 많았지만 아직도 어느 게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